자, 이제 4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2번 니은번. 자, 단순히 보수를 받고 잠깐 사용하러 이건 막힌 거죠? 취득이 아니라 뭐야? 막힌 거니까 보관죄가 성립한다. 입니다. 자, 디귿번. 작물인 정을 알고 매매 계약을 중개했습니다. 저 중개했으면 알선죄는 기소가 이미 된 거죠. 뭐 그 전에 근데 계약이 있건 없건 상관없습니다. 자, 리을번. 자, 작물죄에서 작물범과 피해자 간에 작물범하고 피해자 간에 동거 친족인 때 이러면 이제 안 된다고 이게. 그죠? 이게. 그래서 인때 이제 원래 이제 친족 상도례대로 하면 작물범 피해자인 때 하고 형을 감경 면제한다. 그러니까 이제 형 면제가 되겠죠? 형 면제한다. 이렇게 되고 그 작물범과 본범 간에 그 작물범과 이제 본범 간의 그 동거 친족일 때는 그 면제가 필요하죠. 감면 이렇게 됩니다. 감면. 자, 근데 이게 그 328조 1항이 이제 헌법 불합치를 받으면서 이제 형면제가 된다 그러면 좀 문제가 될 여지가 있기는 해요. 근데 그렇긴 한데 그래서 이게 그 작물죄 요 조문이 이제 365조 1항이 피해자의 관계고요. 제 2항이 이제 본범과의 관계예요. 본범과의 관계. 그래서 1항에서 작물범과 피해자의 관계는 이제 328조를 그대로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 항은 이제 작물범과 본범의 경우에는 이제 형면제고 여기 필요적 감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정확하게 면제다 이렇게 나오면 328조 1항을 적용해라 이제 그런 말이 되기 때문에 이건 효력이 정지가 됐다 보면 돼요. 이제 면제가 안 된다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헌법 불합치로 적용 중지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328조 1항대로 한다 그러면 틀렸다고 보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형면제가 된다. 이건 어차피 틀린 지문이고요. 이것 때문에 틀린 지문이에요. 어차피 틀린 지문이고 요 첫 번째 줄에서 작물범 피해자 동거 친족 신분이 있을 때 이제 328조 1항을 적용하여 형면제가 된다 이렇게 나와도 이제 틀린 지문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헌법 불합치를 받았으니까 아시겠죠? 이렇게. 그래서 친족 상돌의 기존 판례는 그대로 푸시면 되겠고 형이 면제된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틀렸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근데 이 지문은 어차피 여기가 틀렸으니까 틀린 지문이에요. 틀린 지문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43번. 자, 43번 1번 지문입니다. 자, 부탁을 받고 이제 중개 사건이죠. 아까 봤던 거죠. 예, 중개하면 알선죄는 기소가 된 겁니다. 틀렸고요. 자, 44번 2번. 자, 횡령죄 교사범 같은 경우는 그 정범이 아니기 때문에 교사죄 외 작물취득죄 또 별도 성립을 합니다. 별도로 성립을 한다 해야 돼. 틀렸고.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절취한 차량 운전을 해줬죠. 운전해줬을 때 본범 이외자이기 때문에 작물 운반죄 주체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선입한다. 자, 근데 만약에 이제 아직 그런 기출은 아직 없는데 운전해 줬다 하더라도 본범 이외자가 아니라 본범이 절도의 본범이 운전했다 그렇게 나오면 운반죄가 성립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재산죄 정범은 작물죄 주체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본범 이외라고 했으니까 운반죄가 되는 거예요. 본범이다 그랬으면 운반죄가 아니라고 해야 됩니다. 그 주의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 자동차 운전하는 자체가 강도를 예비했다고 봤어요. 이것도 이제 제가 선입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인도받을 때는 작물인 걸 몰랐는데 나중에 알게 됐죠? 의심, 미필적을 가지게 됐단 말이에요. 나중에 가진 의심은 고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작물질이 구성한다고 할 수가 없다. 맞는 거죠? 이게 맞습니다. 자, 45번입니다. 자, 4번. 자, 작물죄 그 형법이 그 외국에서 우리 형법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본범은 형법이죠. 형법상 죄가 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국제사법 중거법이 아니죠. 우리나라 형법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한국 형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돼요. 다만 이제 소유권은 다르죠. 그 소유권, 민법상 소유권자가 누구냐를 판단할 때는 국제사법상 그 중거법에 의한다 이게 맞아요. 그래서 소유권은 중거법, 그 외국법에 따라 하고 형법상 죄가 되는지는 우리 한국 형법대로 합니다.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46번. 자, 차량이 이제 앞뒤로 움직일 수 없게끔 이렇게 콘크리트 구조물을 놓아서 운행할 수 없게 만들었으면 재물손괴가 됩니다. 효용침해가 된다 이렇게 봐야죠.
자, 2번. 자, 철거 예정인 건물도 효용 가치가 남아있기 때문에 재물손괴 객체가 돼요. 자, 다만 주의할 판례가 비교 판례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철거했는데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철거하는 거는 정당 행위가 되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돼서 제가 성립하지 않아요. 또 판결에 따라 철거하는 것은. 그러니까 구성요건에서 객체는 되지만 판결에 따른 철거는 정당 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말이 있는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런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객체가 된다만 붙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된다, 맞다 하면 됩니다. 자, 47번. 자, 방충망을 뜯었는데요. 이것도 이제 제 책에서 계속 출제될 거다 갖고 있었는데 결국 출제가 됐습니다. 검찰 구급에. 그래서 분리했을 뿐이지 망가뜨린 건 아니거든요. 망가뜨린 건 아니기 때문에 손괴가 아니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번. 자, 자기 명의 문서라 하더라도 이 자기 명의 문서에 대해서 위조죄라던가 뭐 변조죄 이런 거는 성립하지 않죠. 문서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른 기관 접수가 돼 있다는 거는 타인 소유라는 거예요. 다른 기관, 타인 소유이기 때문에 자기 명의라더라도 타인 소유로 취급되는 문서가 있으면 손괴죄 객체가 될 수가 있어요. 된다 이거예요. 타인 소유니까 된다. 자, 48번. 자, 겔은 30개 투척한 건 손괴죄 아니라고 보죠. 그죠? 그리고 그 벽에다가 스프레이 낙서한 거는 손괴죄가 되죠. 그리고 벽에다 이제 이렇게 그 블럭에다 세 칸에다가 화살표 쓴 거는 손괴죄가 아니죠 또. 그리고 도로 바닥에 스프레이 뿌린 건 또 손괴죄가 아니죠. 그거 이제 잘 구분해 보셔야 됩니다. 지난번 책방 때 정리 다 해줬던 것들입니다. 자, 2번 지문. 자, 위헌만 있으면 기소가 되는 위헌범이죠. 침해 결과 필요하지 않습니다. 위헌범이고요. 면탈죄. 그래서 위헌범 뭐 있어요? 재산죄 중에서 횡령죄, 배임죄, 면탈죄 이 세 개는 위헌범이니까 꼭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자, 3번. 자, 물건 소유자 아닌 갑이 소유자의 권리행사 범위에 가담을 하였다. 그럼 이제 이 소유자가 이제 정범이 되겠죠? 얘가 정범 되면은 그 소유자 아닌 사람은 공범 되는 거예요. 다시. 자, 권리행사 범위죄는 자기 소유물에 대해서만 정범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소유자가 범행해서 얘가 정범이 되면은 거기에 가담한 사람은 소유자가 아니다 하더라도 공범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소유자에게 고의가 없대요. 예, 고의가 없어서 정범이 없대. 정범이 없으면 공범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범이 나올 수가 없다 해야 됩니다. 자, 정범이 있어 공범이 있지. 정범이 없으면 공범도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자, 4번. 자, 소유자 의사에 따라서 게시 중인 문서가 있습니다. 이거를 의사에 반하여 떼어내는 것은 제가 성립을 하죠. 맞습니다. 자, 근데 이제 말을 바꿔서 이제 종래 사용 상태가 소유자 의사에 반하거나 또는 소유자에서 무관한 그 문서가 있었어요. 이거를 떼어내는 거는 오히려 소유자 의사에 합치가 되는 행동이기 때문에 제가 성립하지 않죠. 그 두 개 판례 꼭 비교됩니다. 그래서 의사에 반하여 떼는 건 제가 되고 의사에 반하는 것을 목적어를 떼는 것은 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판례 두 개 꼭 비교해서 공부하셔야겠습니다. 자, 49번. 자, 여기 보면 뒤에 말을 쭉 보면은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있고 소유자가 있어요. 소유자가 정범이 된다면 거의 가담한 이 사람도 공범될 수 있어요. 공범될 수 있다 해야지. 근데 이제 아까 본 것처럼 얘가 고의가 없어서 정범이 안 되면 얘도 공범이 성립할 수 없어요. 그렇게. 자, 니은번. 자, 절도범 점유는 이제 권리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해당한다 틀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권리서방이제 권리라는 거는 그 조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점유 또는 권리가 있으면 보호받는다 되어 있거든요. 또는 점유 또는 권리. 그래서 점유가 없고 권리만 있어도 보호가 되고요. 권리가 없고 점유만 있어도 보호돼요. 둘 중 하나만 있으면 보호됩니다. 그래서 점유가 수반되는 채권도 포함되는 권리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보호받는 권리에 포함됩니다. 자, 공안죄 사회적 법이 들어왔습니다. 50번 보겠습니다. 50번에 4번 지문. 자, 폐가 사건이죠. 이거 폐가 사건도 제가
그 물건 방아 이제 안 된다고 이제 가르쳤는데 이제 그대로 똑같이 넣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넣지? 똑같이 넣었습니다. 자, 폐가. 집이 아니잖아요, 집이. 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 제가 정리해 줬었는데, 자, 일단 건조물에 관한 그 제가 있고, 이제 물건에 관한 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건조물이 현주, 공용, 일반, 얘가 일반 이렇게 있고요. 일반이 이제 타인 소유, 자기 소유 있고, 얘가 타인 소유, 자기 소유가 있어요, 이렇게. 자, 근데 이제 이렇게 나눠가지고 위에 3개 나눠서 현공타 건조물, 현공타 건조물은 추상적 위헌범, 나머지 3개는 구체적 위헌범이에요. 그죠? 그리고 위에 거는 예비, 음모, 미수를 다 처벌하고 아래 거는 예비, 음모, 미수를 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죠, 여기. 자, 근데 이게 이제 폐가란 말이에요, 폐가. 자, 폐가에다 이제 불을 질렀어요. 폐가는 이제 건물의 가치가 없잖아요. 지붕, 기둥, 벽이 없으니까. 그럼 물건이란 말이에요. 자, 물건인데 이제 물건에다 이제 불을 질렀는데 물건에 관한 방아죄가 기소가 되려면 구체적 위험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벽을 그을렸을 뿐이고 구체적 위험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미수에 거친단 말이에요. 미수에 거치게 되었지만 미수처벌 규정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는 이제 무죄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해 줬단 말이에요. 그죠? 판례 강의할 때. 자, 그럼 여기서 보면 단순히 나왔는데 건조물이 아니야. 제가 아니라고. 그럼 만약에 이거를 건조물을 물건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일반 물건 방아죄 미수가 그것도 안 되는 거야. 왜냐면 그 물건 방아죄는 미수처벌 규정이 없어요. 그죠? 규정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벽을 일부 그을리기 했기 때문에 구체적 위험이 초래가 되지 않아서 미수가 됐다고 봐야 하는데 물건은 미수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결국 무죄가 되는 사건입니다. 거기까지 알아주셔야 돼요. 거기 또 출제가 됐습니다. 이렇게. 자, 51번. 자, 갑이 아버지형 살해 목적으로 이제 불을 질러 사망케 했죠. 그럴 때 그 아버지를 죽인 건 뭐가 됩니까? 존속살해죄와 현주건조물 방아치사죄 상상적 경합범. 틀렸죠? 그 다음 형을 죽인 사건은 뭐예요? 현주방아치사죄 일정을 선입하게 되고 살인죄는 별도 선입하지 않죠? 그러니까 두 군데 다 틀렸네.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지문. 폐가 사건 나왔지. 건조물이 아니라 물건인 건 맞죠? 폐가가. 근데 벽을 그을리게 해서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수에 그쳤는데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불가벌이 된다. 해경수지 그대로 나왔잖아요. 그죠? 맞는 지문이 맞는 지문. 이렇게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지문. 자, 현존 자동차에 방해를 했다. 맞습니다. 이 자동차가 현주 건조물 등 여기에 자동차가 있어요. 자동차 선박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현존 그랬으니까 현주도 맞죠. 그러니까 자동차가 이제 여기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를 말할 때 현주 자동차 방어죄라고 해도 맞아요. 객체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맞고 이거 등에 포함되기 때문에 현주 자동차가 아니라 현주 건조물 등 방어죄라고 해도 그것도 맞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 4번 질문. 자, 반소에 그쳤다. 반소는 이제 소외됐다는 거죠. 연소됐다는 거예요. 독립 연소설이 판례입장이기 때문에 반소건, 전소건 소외가 됐으면 기수인 거예요. 소외가 됐으면 전부 타건, 반만 타건 소외됐잖아. 연소 됐잖아요. 그럼 기수가 된 겁니다. 맞죠? 그래서 전소는 기수, 반만 타면 미수. 그럼 안 돼요. 둘 다 기수. 자, 52번입니다. 51번, 52번. 자, 52번. 자, 1번 질문. 자, 이제 현주건조물 이제 그 현공타 건조물 방아죄는 예비음모 처벌 규정이 있어요. 현공타만 있습니다. 자, 또 자유특례가 있는데 실행 착수에 이르기 전에 자수하면 어떻게 돼요?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 면제한다. 맞죠? 맞습니다. 자, 근데 이제 항상 설명해 주는 게 이게 실행 착수에 이르기 전이 아니고 실행 착수에 이른 후에 자수하면 어떻게 돼요? 이때는 필요적 감면 각직상 특례가 적용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총칙 52조가 적용됩니다. 이럴 때 뭐가 되는 거예요? 임의적 감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행 전에 자수했는지 후에 자수했는지에 따라서 달라져요. 달라지니까 거기를 꼭 주의해서 보라 했습니다. 꼭 주의해서 봐야 돼요. 전이니까 필요적 감면 맞는 지문이에요.
자, 4번 질문. 자, 쓰레기는 소유자가 없죠? 타인 소유 침해가 없으니까 뭐로 봐요? 자기 소유 일반 물건 방아죄가 성립한다고 해야 됩니다. 틀렸죠. 자, 53번. 쓰레기 또 나왔네. 쓰레기. 폐가 나왔네. 폐가. 자, 폐가니까 일반 물건인 건 맞지만 미수부정 없어서 처벌되지 아니한다 해야 됩니다. 처벌된다. 틀렸어요. 자, 2번 질문. 자, 탈출하지 못하게 막았죠? 이게 탈출하지 못하게 이제 막은 게 살인 행위가 되기 때문에 불 지른 게 방화고요. 불 지른 게 방화. 막아서 못 나오게 한 거. 막은 거. 요게 살인. 그래서 행위가 두 개니까 실체적 경합법. 자, 그다음에 4번. 일반 물건 방아죄는 일반 건조물들 방아죄된 관계에서 특별 관계에 있으므로 틀었다고. 보충 관계. 보충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건조물이 되는가를 먼저 보고 이제 건조물이 안 되면 그 다음에 그 물건으로 가는 거예요. 보충 관계로 해야 됩니다. 최근에 이제 법조 경합에서 특별이냐 보충이냐 이런 거 잘 나와요. 또 보충 관계 있으므로. 그치 이제 채용 시험에 나왔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계속 나오던 게 여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성립하지. 그래서 건조물이 성립하면은 물건은 성립하지 않는 거고요. 건조물이 성립하지 않아야 보충적으로 물건 방아죄가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뒤말은 다 맞는데 특별은 틀렸어요. 특별은 아니고 보충입니다. 보충. 주의해서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 4번은 좀 맞추기 힘들었을 거야. 이거를 바꿔서 한 건 처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좀 맞추기 힘들었을 거야 아마. 하지만 이제 옳은 걸 골라라 했기 때문에 제일 쉬운 거. 쓰레기 자기 소유잖아요. 3번 정답 고르는 데는 별 지장이 없었을 겁니다. 이렇게. 그죠? 자, 그 다음에 통화에 관한 이제 더 보겠습니다. 자, 1번. 자, 이제 외국 통화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 법적 강제력을 가지고 외국 통용되는 것만 처벌합니다. 유통하는 건 처벌 규정이 없어요. 외국에 실제 통용돼야만 그게 돈인 겁니다. 그 다음에 통화에서 이제 실행 전에 자수했죠? 그때 감면할 수 있다가 아니라 감면한다. 필요적 감면. 자, 예비 음모 두 문자 있잖아요. 제1절. 내외 폭삭 사방 가스통 파열. 통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유특례가 있어요. 자, 4번. 유조 변조했을 때, 요건 이제 통화가 그 외국인의 국외범위 몇 조예요? 제5조죠? 제5조에도 내외 기통 유공 무운인 통화가 있단 말이에요. 있기 때문에 적용된다. 이러면 됩니다. 자, 문서에 관한 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55번. 자, 1번. 자,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이제 권한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전 대표 이름을 써도 제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 대표가 현재 대표이사가 전 대표 이름을 쓰는 거는 제가 안 돼. 권한이 있으니까 현재 대표로서. 근데 전 대표가 권한 없는 전에 대표였던 사람이 현 대표 이름을 쓰는 건 제가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현 대표가 전 대표를 썼기 때문에 제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2번. 자, 공무원 아닌 자가 직무원 지출했다. 간접적으로 성립. 맞죠, 이건? 맞는 지문. 자, 그 다음에 이거 뭐 자세히 생각하고요. 자, 3번입니다. 자, 직접적 이제 법률 관계에 간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이제 사실상 이제 법적인 연관성 법률 관계는 아닌데 법적 권리는 아닌데 그거랑 연관된 사실관계에 관한 의사표시라는 것도 문서죄, 사문서, 위조죄, 객체로서 문서가 된다 이거예요. 된다. 사실상도 된다 이겁니다. 맞습니다. 된다 해야 돼요.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의로 법령을 잘못 적용했죠. 고의로 법령을 잘못 적용했을 뿐이고 사실관계에 대해서 거짓이 없습니다. 그럼 허위작성죄 허위가 아니죠. 제가 성립하지 않죠. 이런 판례 뭐가 있어요? 과세 표준 사건, 그 다음에 어업 허가, 건축 허가 이런 사건들. 이게 사실 증명이 기능이 없는 문서들이에요. 다 제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최근 판례 뭐가 있어요? 주탑이 100% 완공된 것을 전제로 쓴 기성 검사 조서 사건 이것도 있었죠. 이 조사 서류라는 게 사실 확인 기능이 있는 문서거든요. 원래 제가 돼야 되는데 주탑이 건설됐다고 거짓말을 쓴 게 아니고
주탑이 건설되었다는 걸 전제로 해서 썼기 때문에 if 만약에 이렇게 썼기 때문에 사실에 거짓이 없다고 봤습니다. 이거 허위작성치 안 되는 판례들 이게 다 내용이 사실에 거짓이 없었던 내용들이에요. 꼭 정리해야 됩니다. 자, 56번입니다. 자, 권한 범위 내에서 남용한 거는 권한이 있는 거니까 위조가 성립할 수 없죠. 이건 뭐 쉬운 질문이고요. 자, 57번. 자, 등기상 전부증명서에 대해서 빨간색으로 하면 안 되지. 헷갈리니까. 자, 등기상 전부증명서에 대해서 열람일시 부분을 수정 테이프로 이제 지우고 복사했거든요. 이건 이제 변조죄입니다. 그러니까 위조라고 하면 안 돼. 위조라고 하면 안 돼요. 자, 위조죄로 잘 바꿔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그 중요한 내용에 관해서 변경을 하였다. 그럼 변조로 푸는 거라 그랬어요. 중요한 내용에 관한 변경이 있는데 새로운 증명력을 가져왔다 그럽니다. 새로운 증명력을 초래했다. 그러면 세상에 없던 걸 새로 만들었다는 뜻이 되거든요. 이사 위패백처럼 그 위조죄가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그런데 이제 여기 또 하나가 더 붙어요. 더 붙어서 동일성이 유지가 되고 있다. 동일성이 유지가 되고 있다. 그럼 없던 걸 새로 만든 건 아니고 어떤 특정 부분만 새로운 증명을 가져왔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변조죄가 된다고 풉니다. 그죠? 이거 1, 2, 3. 주의해야 됩니다. 1번만 나오면 변조고 2번까지 나오면 위조고 3번도 나오면 변조가 되는 거예요. 이 3번이 이거예요. 이거. 등기상 정보증명서.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열람일시 부분은 중요한 내용을 바꿨으니까 변조. 근데 열람일시가 이제 새로운 증명력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날짜를 바꿨을 뿐이지 명의가 바뀐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동일성 유지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변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위조죄가 된다고 잘 속여요. 위조가 아니라 변조로 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니은번입니다. 자, 각각은 1,000만 원 차용 가장에서 뭐 연임 변제 공모를 한 다음에 자, 위조된 것을 이제 교부하면서 보여주지 않았다. 자, 보겠습니다. 지금 갑과 을이 A로 하여금 변제하도록 이렇게 이제 공모를 했네요. 공모. 네, 갑과 을은 공범이에요. 공범. 빨간색으로 할까요? 이거? 자, 지금 갑과 을이 공모한 공범이라고 공범. 위조한 걸 사용하기로 한 공범. 자, 근데 이제 갑이 누구에게 을에게 교부했죠? 공범 간에 주고받고 있죠? 아직 행사죄 안 됩니다. 그렇죠? 왜 행사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공범 간에 교부하고 있는데 그게 만약에 갑과 을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A에게 보여줬다면 A에 대한 행사죄로서 갑과 을이 공동전범이 돼요. 그죠? 근데 그 사실을 모르는 A에게 보여주지 않았대잖아. 얘한테는 보여주지 않았고 공범끼리만 서로 주고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범끼리 주고받고 있는 거는 통화, 유가증권, 문서 3개 다 행사죄 성립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공범끼리 주고받는데 그쳤다가 여기 니은번 지문 핵심이에요. 그래서 행사죄가 아니다 겁니다. 근데 얘한테 보여줬으면 행사죄가 되는 거예요. 보여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행사죄가 안 되는 겁니다. 자, D급번. 자, 여기서 이제 뭐 미화 1달러 이런 거에다가 뭐 이렇게 쓰려고 뭐 빨간색 뭐 물감 좀 칠했습니다. 변조죄가 되긴 너무 가짜티가 너무 많이 나죠. 변조죄가 되긴 부족하다 봤습니다. 자, 다음 미음범. 자, 미음범 최신 판례입니다. 최신 판례 때도 이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재수사 요청받고 실제 청취를 하지 않고도 재수사 결과 직접 들었다고 이제 썼어요. 근데 이게 듣지도 않고 들었다고 썼는데 이 사람의 생각이 맞았어요. 이 생각이 맞았단 말이에요. 옳았다. 이 생각이 맞다. 사실과 일치했다. 그리고 너는 그렇게 할 만한 재량이 있었다. 재량이 있다. 자, 이런 말이 다 나와도 다 거짓말이에요. 뭐가 거짓말이에요? 듣지도 않고 들었다고 쓰는 이게 거짓말이에요. 이게 거짓말이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나와준다 하더라도 허위작성죄가 된다고 본 겁니다. 그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지난번 재판 때 이제 했던 내용 중에 하나고요. 자, 다음 58번입니다. 자, 1번. 자, 가족관계 등록부는 뭐예요? 그 문서긴 하지만 문서 중에 특칙인 공정증서죠. 그래서 공정증서 원본 부실 기재자가 된다고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공문서가 있으면 공문서에 관한 제가 성립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안에 이제 공정증서가 특칙으로 있어요. 특칙으로. 항상 범위가 적은 게 특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정증서 제가 선입하는 경우에는 공문서에 관한지는 따로 선입하지 않습니다. 얘가 특칙이라고, 특칙. 아시겠죠? 네. 그럼 공정증서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어요? 등기부, 등록부 2개 있죠? 2개 있단 말이에요. 2개. 네,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가족관계 등록부로서 공정증서이기 때문에 공정증서에 관한 제가 성립을 하게 되면 일반 공문서에 관한 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에요. 할 수 없다. 맞죠? 자, 4번은 이제 선생님 책에만 있던 건데 이번에 출제가 됐습니다. 그죠? 여러 차례 말씀드렸었는데. 자, 이게 이제 민원 봉사과가 있고 민원과가 있고 군청 살림과가 있습니다. 이게. 그럼 2개는 이제 과가 다르단 말이에요. 과가 달라. 과가 다르기 때문에 이 봉사과 입장에서 볼 때 살림과 공무원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일반 사인으로 보는 거, 사인. 일반 사인으로 보기 때문에 여기 이제 값을 일반 사인으로 보면 돼. 사인. 공무원 아닌 사인으로 보면 된다고. 그래서 사인이 거짓말 해가지고 그 정을 모르는 자의 결제 과정을 거쳐서 만들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일반 사인으로 보기 때문에 허위 공문서 작성죄 공무원 신분이 없어요. 제가 선입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아시겠죠? 자, 군청 살림과 수 공무원이라 나와도 민원 봉사과 과가 다르기 때문에 이때 값은 공무원이 아닌 사인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무원 아닌 자가 거짓 신고해서 결제 절차를 거쳐서 허위 작성돼 나오면 처벌되지 않는 자를 이용한 허위 작성 간접 정보이 되어야 하는데 공무원 신분이 없는 사람은 전범될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런 논리가 적용된단 말이에요. 이게. 아시겠죠? 과가 달라서 그렇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틀렸다. 자, 59번. 이제 1번도 제가 이제 공정증서에서 비교 판례 10개가 있는데 그중 이제 하나입니다. 자, 이제 어떻게 비교해서 보냐면, 자, 채권자의 합의에 따라서 다른 사람 이름을 기입했어요. 그래도 합의에 따르면 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을 쓰더라도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거나 실체관계 부합이 있으면 제가 선입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합의가 있으면 제가 선입하지 않는 거예요. 원래. 그죠? 네. 자, 근데 이 사건은 앞에 뭐가 있습니까? 자, 허위의 이전 등기를 경유해서 이게 공정증서죄가 됐어요. 이게 죄가 됐단 말이에요, 일단. 그 다음에 허위의 이전 등기를 기초로 또 설정 등기를 하는 것은 합의가 있더라도 제가 또 선입하는 거예요. 얘는 제가 2개야. 허위 이전 등기로 공정증서죄가 하나 선입을 했고 거짓을 기초로 한 등기는 합의가 있더라도 그 부실죄 또 선입합니다. 그래서 공정증서죄가 2개 선입하는 거 실적경험범위이고. 자, 그렇게 이제 비교했었죠. 그 10개 정도 기본서 내 친구에 비교되어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입니다. 꼭 비교해 봐야 됩니다. 앞에 이제 요 말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앞에 이 말이 없으면 무죄예요. 아시겠죠? 네. 자, 2번. 자, 2번은 이제 공정증서가 아니죠. 대장은 공정증서가 아니라서 탈락. 조정조서도 공정증서 원본이 아니므로 탈락. 자, 그리고 자, 실체상 권리가 없어도 뭡니까?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했다. 등기 원인을 거짓으로 기재해봤자 권리에는 거짓이 없으므로 제가 선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등기 원인 잘못 기재는 다 무죄예요. 다 무죄인데 등기 원인 잘못 기재도 제가 되는 게 또 하나가 있죠. 뭐가 있어요? 토지, 거래, 허가, 잠탈 목적. 자, 이것만 이제 정책적으로 제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도 그 10개 판례 중에 비교 판례가 들어갑니다. 10개. 되고 안 되고 되고 10개 비교했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 중에 하나입니다. 자, 60번. 자, 습득한 타인의 주민증을 가지고 자기 거로 쓰면 제가 되지. 남의 걸 자기 거로 쓰면 제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가족의 것이라고 썼으니까 남의 걸 남의 거로 쓴 사안이죠. 제가 선입하지 않습니다. 자기 걸 남의 거로 쓰든가 남의 걸 자기 거로 쓸 때만 제가 됩니다. 남의 걸 남의 거로 쓴 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선입하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휴대전화 화면은 뭐예요? 파일이나 화면은 문서가 아니라 보죠. 제가 선입하지 않습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이거지. 이게 제가 되지.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 남의 거를 자기의 신분 확인을 위해서 자기 거로 썼단 말이에요. 이게 제가 된다고, 이게 부정행사라고. 그리고 주민등록증은 권한자가 특정된 객체가 되잖아요. 등본은 신분증이 아닙니다. 등본, 신분증이 아니란 말이에요. 신분증이 아닌 것은 객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성립하지 않는다. 자, 성풍속 도박. 이거 봐야지. 자, 61번. 자, 성풍속 도박입니다. 자, 기업번은 옛날에 이제 그 재물을 걸고 이렇게 했었는데, 옛날 판에 이렇게 나왔구나. 재물을 걸고 위원에 의해서 득실의 결정을 의미하는 바 능력이 미친다 하더라도, 자, 우연성이 좌우하고 있다면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도박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성립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여기도 좀 틀리긴 틀렸는데, 지금 도박죄 개정됐죠. 개정돼서 재물을 걸고가 아니라 이제 재물이란 말이 삭제가 돼서 없어요. 그래서 재물이건 이건 다 되거든요. 뭐 어차피 틀린 지문이니까 틀렸다면 됩니다. 어쨌든 현재 도박죄는 재물을 걸고 재물이 삭제가 돼서 없어졌어요. 현재는. 그래서 재물이건 이익이건 다 도박 객체가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참고로 알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디귿번. 자, 정성 카지노 있죠? 정성 카지노는 이제 폐강지역 발전 법에 따라서 허용해주고 있거든요. 위법성을 조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위법성이 조각된다. 맞죠? 자, 근데 이제 이거는 법이 없어요. 외국 카지노 허용된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래서 이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성 카지노는 법에 따른 정당 행위가 되고 외국 카지노는 처벌된단 말이에요. 두 개 구별해서 봐야 됩니다. 구별. 자, 그다음에 직무유기죄 국가적 법익 들어왔습니다. 자, 3번. 자, 경찰관이 이제 피합수자에게 그 증거물을 이제 돌려줬거든요. 요 하나의 행위로 자기범, 부자의범 다 되면 자기범만 성립하죠. 증거인멸죄만 성립한다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농지사무가 있습니다. 농지의 지가 뭐라고요? 직무유기지자가 됩니다. 직무유기지자가 됩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직무를 유기하고 부작위를 하고 그다음에 허위 공문서 작성죄라는 이제 자기범이 성립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은폐 목적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직무유기 은폐를 목적, 은폐 목적 수단 관계가 되면은 이게 하나행위 연결되죠. 하나행위 연결되기 때문에 자기범만 성립하고 부작위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그죠? 자, 근데 여기 은폐 목적이 아니라 이건 이것대로 목적이고 이건 이것대로 목적이고 별개 목적인 때에는 실적경영범이 되죠. 그죠? 자, 근데 보면은 은폐 목적이란 말이 없잖아요.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직무유기죄 부작위하고 요 작성행사죄 자기범이 있으면 별개 목적으로 봐요. 별개 목적으로 봐서 실적경영법 인정했죠? 네, 그런 판례가 직무유기랑 허위작성 실용되는 판례가 농지 전용 사건 중 하나밖에 없다.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63번. 자, 2번 질문. 자, 공무원이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이제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이제 사실을 좀 보조하도록 했습니다. 자, 의무 없는 일을 하기엔 해당되지 않는다. 맞죠? 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죄가 안 된다. 맞습니다. 자, 그럼 됐고. 그 다음에 3번 질문. 자, 직권남용 권리사방해죄는 조문에 위험이란 말이 안 써 있어요. 추상적 위험범입니다. 그 다음에 곧바로 남용하여 자, 결과 발생해야 돼. 네, 방해 결과 발생해야 된다고. 그죠? 그래서 이제 각종 방해죄는 방해 결과가 없어도 되거든요. 모든 방해죄는 다 없어도 됩니다. 근데 방해 결과 꼭 있어야 되는 범죄가 두 개가 있어요. 그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하고 또 뭐 있습니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요 두 개는 방해 결과가 꼭 있어야 돼요. 만약에 방해 결과가 없다. 네, 그러면 이제 미수가 되는데 미수처벌 규정이 또 없어요. 무죄가 돼버립니다. 이 두 개 꼭 암기해야 됩니다. 직권남용, 위계공직방 두 개. 64번입니다. 자, 기업번이 이제 어떤 그 상관의 통보를 받고
쭉쭉 하고 있는데 보니까 요거 여기 포인트죠. 징계 요구를 하지 않고 있다. 부수적 의무죠. 부수적 의무. 꼭 해야 되는 고유한 사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갖고는 유기한 것에 해당되지 않는다. 뭐요? 직무 태만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죠. 직무 태만은 벌하지 않습니다. 직무 유기를 벌하는 거지. 그죠? 자, 디귿번. 자, 임용이 무효가 되었다 하더라도 어떤 그 조직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 돈 받으면 수뢰죄 주체가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다 해야 되죠. 뭐 여러 차례 나온 질문이니까 다 알 거로 봅니다. 자, 그다음에 뇌물죄에 들어갑니다. 자, 65번. 자, 2번 질문. 자, 수수죄와 공여죄는 필요적 공범 관계에 있다. 맞죠? 그래서 행위는 같이 해줘야 되지만 범죄 성립은 따로따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제가 되기 위해서 제가 꼭 제가 될 필요는 없어요. 성립은 따로 갑니다. 자, 3번. 뇌물죄 성립하려면 직무에 관한 청탁이 필요하다. 맞아요. 직무 관련, 틀렸지. 자, 뇌물죄가 들으면 청탁, 부정행위 필요하지 않습니다. 돈 받으면 무조건 그냥 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수한 금품 뇌물성 인정하기 위해서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있어야 되는 거 아니고 대가관계 필요해. 대가관계 필요한데 요 대가관계가 전체적 대가관계를 물으면 필요하다 이렇게 해야 되고 개개 직무와 대가관계는 필요 없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틀린 데 한두 군데 아니 다 틀렸네 그냥. 그죠? 전체 대가관계는 필요하지만 개개 대가관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 4번. 자, 직무에 관련되어서 돈을 수수했다. 자, 직무 관련성이 있대요. 돈을 받았으면 뭐 의뢰 받는 돈이라 하더라도 뇌물죄가 성립하는 겁니다.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직무와 관련성이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대가성이 인정되거든요. 인정되기 때문에 뭐 사회적 의뢰를 하더라도 뇌물죄가 성립합니다. 자, 다음에 66번. 자, 6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질문. 자, 공무원이 이제 타인을 공갈해서 공갈죄가 됐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직무집행 의사가 있었다면 뇌물죄도 성립이 해요. 근데 직무집행 의사가 없었대잖아. 없으니까 뇌물죄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네, 그렇죠? 네. 그다음 최근 기출 중에서 이제 다시 직무집행 의사가 있으면 공갈죄, 뇌물죄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직무집행 의사가 없기 때문에 뇌물죄 둘 다 성립하지 않습니다. 맞죠? 자, 근데 이제 최근 어떤 점이 나왔냐면 직무집행을 빙자하여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빙자하여. 그죠? 직무집행 빙자하여. 너 현장 체험학습을 빙자하여 수업 안 듣고 놀러 가는 거 아니야? 그 말은 뭐예요? 빙자하여가 없다는 뜻이에요. 관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관계 없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직무집행 의사 없이 직무를 빙자하여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 뇌물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풀어줘야 됩니다. 자, 저도 같이 이제 알아줘야 되고. 자, 4번. 자, 이거 아까 봤던 지문이네. 거봐. 아까 봤던 게 이거거든. 이게 해경 승진 경사. 이건 해경 승진 경이구나. 그래서 같이 나왔네. 같은 지문. 자, 67번입니다. 자, 임용회의가 무효라더라도 이거 또 나왔지. 또 그 뇌물죄 처벌할 수 있다. 그랬죠. 방금 봤었죠. 그 다음에 1번. 자, 제3자 뇌물 제공죄는 부전 청탁이 꼭 필요하죠. 근데 공통된 인식 없이 주는 것은 부전 청탁이 있다고 보여야 한다. 틀렸죠? 예, 공통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인식이 있어야 돼. 자, 예를 들어서 자, 박근혜가 삼성재단에게 그 고아원에다가 돈을 주라고 시켜서 돈을 줬어요. 그럼 제3자 뇌물 제공죄가 되잖아요. 박근혜가. 그죠? 근데 박근혜가 삼성한테 고아원에 기부 좀 하세요. 고아원에 기부 좀 하세요. 그러니까 삼성에서 나한테 뭔가 대가를 주려고 하나 보다. 그래서 이제 불법 의사로 고아원에 돈을 갖다 준 거예요. 근데 박근혜는 이제 어떤 대가는 이제 대가는 뭘까 주려고 한 게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기부하세요 말한 거예요.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뭐 대가성도 없었고 내가 특혜를 주겠다는 생각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냥 고아원 기부하라고 한 건데 얘가 제가 착각해서 기부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뭐가 됩니까? 얘는 제가 성립하지 않단 말이에요. 제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럼 고의가 없으면. 그럼 제가 성립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대가를 줄 테니까 고아원 돈 갖다 줘. 이렇게. 내가 특혜를 줄게. 대가 주신다고요? 공통된 양해가 있을 때 얘가 제3자 뇌물 제공죄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통된 양해가 없으면 이건 이제
청탁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죄가 된다 이렇게 봐야 된다고. 틀렸죠? 자, 이제 공무집행 방해죄입니다. 자, 1번. 자, 공무집행 방해죄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공무에 대해서 업무방해죄 따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방해죄 업무는 사적 사무만을 말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위계공시방 선입하는 경우에서 이제 입찰 나오죠? 입찰 제가 선입을 하게 됩니다. 자, 위계공시방에서 뭐 허위를 했다, 뭐 거짓말했다, 다 무죄. 뭐 허위다, 직면 다 무죄. 제가 들은 뭐가 있어야 돼요? 공, 증, 변시 타임만 딱 제가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공무원이 주체가 되는 경우 공적 증명서 제출하는. 공적 증명서 뭐가 있습니까? 관청 승인서 호구부. 최근 여권 판례도 나왔어요. 3개 있습니다. 자, 변호사 접견 시 휴대폰 사용, 공무원 시험에서 부정행위, 타인의 혈액 소변 진단서, 입찰 같은 사경제 활동 포함한 그 수의계약 이런 거 다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입찰이니까 제가 되는 거예요. 공증 변시 타입. 69번입니다. 자, 위계로서 이제 현실적 곤란하게 하는데 이르지 아니하였다. 뭐예요? 방해 결과 없다는 거죠. 방해 결과 없으면 제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방해 결과 필요한 거 2개 정리했죠. 직권남용죄, 위계공시방 2개 꼭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네, 또 나왔잖아요. 자, 그 다음에 자 2번. 자, 일단 이게 보니까 어퍼가요. 과세표준, 건축허가, 어퍼가 얘들 뭐예요? 사실 확인 기능이 없는 문서잖아요. 사실 기능 확인이 없기 때문에 사실의 거짓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가 성립하지 않습니까?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 할 수 없는 자라는 걸 알면서 거짓말인 거지. 거짓말을 하고 있다. 거짓말을 해도 원칙은 무죄라 그랬죠. 무죄입니다. 그럼 이 사건이 이제 위계공시방에 선입하는 이유가 뭔데? 그러면 거짓말해서 제가 되는 게 아니라 뭔데? 공무원이 공무원을 속였기 때문에 제가 되는 거예요. 공증변시 타입. 아시겠죠? 그리고 위계공시방이 자기 범위이기 때문에 얘가 선입하면 부작위는 따로 선입하지 않습니다. 논점이 이렇게 3개입니다. 이렇게 3개. 예. 자, 잘 정리하시고요. 자, 다음 3번. 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그 욕설하면서 나오는 자를 현행범 체포하는 건 적법이죠, 적법. 예, 적법이 되기 때문에 폭행했을 때 수차례 걷어쳐 폭행했을 때 제가 성립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걷어차는 건 공무집행 방해죄 2단계 이상의 폭행에 해당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3단계지, 3단계니까 2단계 되고도 남지. 제가 된다 해야 됩니다. 자, 4번. 공무집행 방해죄 위헌범입니다. 자, 위헌범. 그 조문에 위험이라고 안 써 있죠? 위험이라고 써 있으면 구체적 위헌범. 위험이라 안 써 있으니까 추상적 위헌범 이렇게 됩니다. 틀렸네. 그리고 방해되어야 틀렸죠? 방해되어야 결과가 필요한 거는 저 공시방이 아니고 위계공시방. 이게 방해 결과가 필요하다고. 이게 그죠? 일반 공무집행 방해죄는 방해 결과 필요 없습니다. 자, 범인은닉 증거인멸 위증무고 70번. 자, 1번입니다. 자, 범인 스스로 도피하는 건 자기가 자기를 도피하는 건 제가 되지 않아요. 타인 도피만 제가 되죠. 근데 범인의 도피를 위해서 타인 도움 요청하는 행위 역시 도피 범주에 속하고 있다면 처벌되지 않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색깔 다르게 할게요. 범인이 자기가 자기를 도피시키는 건 제가 되지 않고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하더라도 도피 범주에 속하고 있다면 제가 되지 않는다. 맞죠? 자, 그런데 범인이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을 하게 하는 등으로 범인 도피죄 정범이 되게 했단 말이에요. 범인 도피죄 정범되는 유형 5가지가 있죠. 5가지. 뭐였어요? 은신처 제공, 실토 못하게 입막음 조치, 상피고인 연락, 범인 자처, 그다음에 대신 처벌 바지 사장 5개만 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5개 정범이 되게 했다면 이거는 이제 방어권 남용이죠. 행사가 남용으로 보기 때문에 교사,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게 그 도움 요청하는 게 도피 범주에 속하고 있다면 이건 뭐로 봐요? 방어권 남용이 아니고 행사로 보는 거예요. 행사로 봐서 제가 안 되는데 죄를 범하기 위해서 정범이 되겠다면 남용이 되니까 공범 된다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판결이죠, 이거. 자세하게 분석해야 됩니다, 이건. 자, 4번 질문. 자, 이제 증인이 증언을 했습니다. 증언이 또 기소가 되는 거 아니죠? 언제 기소가 됩니까? 신문이 끝나야 기소가 돼. 끝나야 기소가 된다고. 끝나야 기소가 되는데 기소가 되기 전에 다 처리해서 다 바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맞죠? 근데 만약에 이제 신문이 끝난 후에 기소가 된 이후에 그때 바로 잡아봤자 기소에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입니다. 자, 71번. 자, 범인 도피죄는 그 자체로 도피를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행위가 범인 도피죄가 되는 거고, 이제 간접적으로 안심을 시키는 것은 범인 도피가 아닙니다. 포함되지 않죠. 틀렸죠. 뭐 자주 나오는 질문이니까. 자, 72번. 참고인이 이제 거짓말을 했습니다. 진술을 하거나 진술서를 작성하거나 마찬가지인데 증거를 위조한 게 아니에요. 증거 자체를 위조해야 되는 거지. 그죠? 다만 증거 위조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진술을 녹음해서 녹음 서류나 녹취서나 이런 거 이러면 이제 될 수 있지. 그죠? 근데 그런 말 없으면 제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73번. 자, 2번 질문. 자, 선서를 한 증인이 기억에 반하는 거짓말을 했다면 죄가 될 수 있겠죠? 기소에 위증을 했다면, 진술을 했다면 위증죄 기소가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고 여기 나와 있네. 신문이 끝나야 기소라고. 신문이 끝나야 기소야. 끝날 때 기소라고. 근데 기소가 되기 전에 다 바로 잡았잖아요. 그때는 제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네. 위증할 때가 아니고 신문이 끝나야 기소인데 기소가 되기 전에 바로 잡았잖아요. 그럼 무죄가 됩니다. 자, 3번. 피고인이 타인을 교사 위증죄 범하게 했으면 교사범 될 수 있죠.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위증죄 허위 사실은 요증 사실이거나 아니나 영향을 미쳤거나 아니거나 다 될 수 있습니다. 한정한다. 틀렸습니다. 자, 74번. 자,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그 다른 공범 사건에서 증언 거부권이 없어요. 사실대로 말해야 됩니다. 사실대로 말할 거라고 기대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없으면 틀렸죠? 그래서 거짓말하면 유증죄가 성립을 한다가 됩니다. 않는다. 틀렸고요. 2번 질문. 자, 별도의 증인 신청 채택 절차를 거쳐서 다시 신문 그러니까 종전의 신문 절차에서 이제 기소가 된 거네. 예전에 이제 증인 끝나서 기소가 됐대. 기소가 된 거를 기소 이후에 별도 절차에서 처리 시정하게 되면 이미 기소가 된 거에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종전. 이게 포인트죠. 종전에 기소가 된 거를 처리했대. 기소가 된 다음에 처리해봤자 뭐 어쩔 수 없지. 그냥 기수지 뭘. 그죠? 이렇게 됩니다. 자, 3번. 자, 공범 가담한 자가 자기를 숨기고 다른 사람을 신고했다면 무고죄 성립하지 않습니다. 잘 숨긴 거는 맞지만 다른 공범도 범인이기 때문에 무고한 자를 모함한 게 아니라 범인 신고한 거란 말이야. 무고죄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증은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했다면 객관적 합치가 된다 하더라도 뭐예요? 객관적으로 죄가 안 된다 하더라도 기억에 주관적으로 죄가 된다고 생각했다면 제가 성립을 하죠. 왜? 위증죄는 주관설이니까. 위증죄 하나만 주관설이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자, 75번. 자, 요건 이제 그 기업번이 최근 기출된 건데 꼭 알아주셔야 됩니다. 이거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벌써 두 번째 나온 거예요, 지금 이게. 성명 불상자 무고죄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고죄가 무고한 자를 모함해서 개인한테 피해를 줘야 되는데 그 성명 불상자에 대한 무고를 하게 되면 그게 누군지 알 수가 없잖아요. 피해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고죄 성립하지 않는다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자, 성폭행 피해 입었다는 신고를 하였습니다. 자, 근데 나중에란 말이 생각된 것이 나중에 보니까 불기소가 됐거나 무죄 판결이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사후에 이런 게 떨어졌다고 해서 이렇게 소급해서 너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죠? 신고 당시에는 진짜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제 가 보니까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만을 기초로 해서 적극적 근거로, 저기 긍정이죠. 긍정적 근거로 삼아서 허위를 신고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그죠? 그래서 나중 일을 생각하지 말고 얘가 신고할 당시에, 그때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신고 당시에 허위였는지, 허위라는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렇게 따져야 돼요. 사후에 결과적으로 보니까 거짓말이라고 해서 무조건 무고죄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뜻입니다. 맞는 심.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번. 신고자 알고 있는 사실에 의하더라도 이제 써있네. 이제 허위의 가능성 인식을 못했대. 인식을 못했으니까 고의가 없지 뭐. 이건 국어 문제네,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 질문. 공동 피고인 중 1인이 타 범죄 조사받는 과정에서 진술한 경우에 무고죄가 될 수 있다. 일단 이거는 맞을 수 있어요. 공동 전범진이 타 범죄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거짓말을 했다. 무고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무고죄가 이제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신문에 따라 자발성이 없구나. 물어보니까 답을 한 거구나. 자발성이 없기 때문에 무고죄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아시겠죠? 네. 자, 76번. 자, 4번. 그래서 무고죄가 되려면 이제 수사권 발동 촉구할 정도면 충분하죠. 수사권 발동 촉구를 할 정도가 되면 이제 얘가 이제 형사처벌될 위험이 발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때로 기수가 되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그죠? 징계의 사실을 구체적 명시할 필요 없고요. 구체적일 필요 없다죠. 구체적이어야 한다가 뭐가 있었다고요? 협박 명예훼손 2개. 그것 빼고는 필요 없다. 그죠? 다 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4년 상반기를 다 마쳤고, 그 다음에는 요거 이제 잠시 쉬었다가 23년 1개년 기출지문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